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오늘 장이 오후 되니까 무슨 얼음땡 뭐 놀이도 아니고 멈췄어요. 예, 멈췄는데 그래도 가는 놈은 가죠. 예, 주식은 가는 놈은 갑니다. 예, 안 가는 놈들이 문제지. 근데 가는 놈이 갈 때 안 가는 놈들이 정지가 돼 있으면은 굉장히 가는 놈이 감에도 불구하고 장이 이렇게 정체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가는 놈이 가는데 안 가는 놈들이 꼭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락이라도 하고 뭐 하다못해 변동성이라도 흔들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장이 활발해 보이기는 하죠.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장이 좀 덜 답답해 보이는데 오늘 같은 날은 확실히 거래량 총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개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개미들을 속이기 위한, 꼬시기 위한, 털기 위한 그 방안으로 이제 보통 통정거래라고 하는데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 팀을 이뤄서 이제 세 파트 네 파트 나눠가지고 계속 주가를 이제 뭐 위로 끌어올리든가 밑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횡보를 하든가 하는 그 행위의 기본 총량이 좀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개미들이 아무리 단합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세력 애들 움직이는 거에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예, 뭐 10분의 1은 좀 그렇고 한 뭐 저 3분의 1도 안 되니까요. 움직이는 게 한마음 한뜻으로 될 일도 없고 개미들이 그렇게 뭉칠 수가 없어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세력 애들은 팀이 하나니까 그게 가능. 근데 그 세력 안에서도 또 배신자도 나오고 그럽니다. 배신자 나오면 아시죠? 저 뭐 어디 뭐 야산 어디 뭐 영종도나 뭐 어디 저 백두산 아니 백두산 백두산 저 어디 산 같은데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 양반들 사람만 둘 셋 죽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애들이에요.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걔네는 그 작전 같은 거 인생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직업이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애들입니다. 세력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 죽어 나가는데도 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저 인생에 저 뭐야 인생 사는 걸 열심히 사는 걸 포기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안 해요, 걔들이. 근데 그렇게 걱정 안 할 때까지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대략 그 양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뭐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유추할 수가 있죠. 예, 오늘 해외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조정을 했는데 60선을 약간 깼죠? 깼습니다. 60선을 깨니까 120이 가까워지고 있죠. 여기서 횡보를 오래 하면 60에서 횡보를 오래 하면 120이 따라 이렇게 올라가서 붙습니다. 얘는 제자리에서 계속 가는데 60이 올라가서 붙어요. 뭐 반대로 얘가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해서 60을 만약에 끌어올려지면은 20이랑 또 금방 붙습니다. 그러면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애들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슈팅을 하니 많이 해야 슈팅을 해야 하는가 보다 하는 거지. 이평선이 닿는다고 야, 이평선이 닿는다고 슈팅을 하는 게 아니고 슈팅을 해야 슈팅을 하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봉이 먼저예요. 봉이 먼저 가니까 이평선이 따라가는 거지. 이평선이 따라가니까 봉이 그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봉의 평균이 선인 거지 선의 평균이 봉이 아니에요.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12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120이 가까워지면은 제 생각에는 올라가던 각도가 좀 이렇게 무난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무난해지면 얘가 빨리 올라가면 120이 따라 올라갈 테고 만약에 120에서 까불거리고 그냥 계속 까불까불 하다 보면 얘가 뭐야 얘 그러면서 이게 평평해질 겁니다. 평평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한번 이렇게 뭐 무너질 확률이 커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서 정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냥 무너지든지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근데 미리 먼저 무너지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미리 120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쓰리바닥 비슷하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삼각지지가 돼버리면 여기서는 또 올라가기가 쉬워요.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내려와서 조정 좀 하고 아이고 조정 좀 하고 또 올라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할 거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슈팅으로 하면은 남은 거 뭐 뿐이 없다. 코꼬라질 일 뿐이 없다. 할 거 하면서 예비 상승도 하고 본 상승도 하고 물량도 받고 또 여기에 물량도 받고 물량을 받은 거에 대한 물량도 받고 그 와중에 개미도 한번 털고 이제 이렇게 가야 잘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누구 말 맞잖아.
저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남은 건 뭐뿐이 없다 그랬죠? 예, 꼬꾸라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자리까지 꼬꾸라질 수도 있고요. 그 이하로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수를 보든 차트를 보든 뭔가 할 거를 하고 가는 게 좋다. 근데 뭔가 할 거를 하고 가는 건 좋다는 거는 머리로 알아. 근데 얘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초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기초를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다 안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주가가 이 종목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지수지만 종목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 종목을 다 그 리드하고 있는 그 세력 애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100%는 몰라요. 지네가 이렇게 꼬셨는데 개미들이 의외로 안 따라 붙을 수도 있고요. 별로 이렇게 살짝 꼬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굉장히 많이 붙어서 필요 이상으로 작전을 또 빨리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력 애들마저도 모르는데 한낱 우리 개미들이 그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도하고 있는 그 세력들도 미래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무슨 어디 방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뭐 무슨 내일 이걸 사라고 했다느니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다 그거를 몇 번 따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이 새끼 이거 모르는구나. 모르는데 이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드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 로또 번호 나온 다음에 다음날 누구 다 알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복귀 방송하는 것도 이게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방송이라 제가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복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음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이제 상한가 매매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 이상 되는 종목들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눈으로 봐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것만 왜 과일도 좋은 것만 먹다 보면 맛 없는 잘 좋지 않은 거 먹어보면 야 이거 농사 잘 못 졌나 봐 맛이 없어 이거 햇빛을 잘 못 받고 자랐나 봐 맛이 없어 대번합니다. 좋은 거를 이렇게 먹어버릇하면 그냥 좋은 것만 먹어버릇해야 좋은 거를 딱 보면은 이 과일이 이게 좋네 어떻게 알아? 나 과일 좋은 것만 먹어봐서 후진 거는 몰라.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20% 이상, 15% 이상 막 좋은 종목만 계속 복귀 방송을 하는 겁니다. 눈에 자꾸 익으시라고. 제가 복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복귀가 돼서 자꾸 좋은 것만 보다 보면 이제 좋은 거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이 조금이라도 밝아지실까봐 제가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은 복귀 방송보다는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알아서 딱딱딱 방송을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좀 눈깔이 문제가 있으니까 눈을 잠깐 빼서 닦아서 좀 뭐 다시 껴야 되는지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른쪽 눈이 이상하게 충혈이 되는데 좀 불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방송도 빨리 끝냈죠. 그러니까 방송은 원래 빨리 끝내려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라이브 방송을 자주 못 한다는 게 그게 좀 문제네요. 제가 요번에 귀도 지금 왼쪽 귀가 이명이 있어가지고 삐 울려서 소리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머리가 두통이 와요. 이러면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명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그나마 살아 있을 때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미국 지수는 120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럼 얘는 이제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6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12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정도고요. 이건 뭐야? 아 별로 찍혔네요. 우리나라 지수는 제가 아까 장이 뭐 우리나라 장이 멈췄네요.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잠깐 봤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얼추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은 그려지고 있어요. 그죠? 얼추 그려지고 있는데 795포인트 여기 그려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은 어느 선 하나를 딱 얘기하고 이게 저항선이야, 이게 지지선이야,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뭐 대략 한 여기까지 그죠? 그다음에 요 위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지지선이고 이게 이제 저항선이 너무 두껍죠. 그래갖고 이 저항선도 이제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아직 틀이 안 잡혔어요. 원래 뭔가 공간이 다 타이트하게 딱 잡혔었는데 이게 덜컥 내려가면서 2단 고라로 덜컥 내려가면서 여기죠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덜컥 하고 내려가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멀어지는데 원래 요만큼만 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아마 세력 애들이 계속 종목들을 흔들면서 지수가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얼추 각은 나왔어요. 여기하고 각은 나왔는데 이게 여기야 딱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죠. 주식판에서 유일한 공식은 정답이 없다.
내 눈이 아무리 정확한 것 같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도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 예측만 해서 여기서 이제 대충 올라가겠네. 요거 시스템 하나 갖고 있고 경우의 수를 횡보 계속 하겠네. 그럼 요것도 하나 갖고 있고 아 이 새끼 여기서 하락하네. 뭐다 손절이죠. 뭐 그러면 스윙 하시는 분들 저는 뭐 스윙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대응을 할 뿐이지 우리가 미리 지수가 어떻게 된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어차피 올라가다가 맞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 확률이 큰데 그렇게라도 해서 여기가 발돋움 판처럼 돼서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20선을 뚫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하락하는 20선을 위로 바꾸려면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한번 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120에 걸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걸려서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예, 대충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단 지수는 그렇고요. 아까 누가 매니저랑 얘기할 때인가 코스피 잠깐 얘기했었는데 코스피도 차트 안 보냐 하는 식으로 나무래면서 코스피 차트 보세요. 그래갖고 네 그러고 봤는데 코스피는 좋아요. 예, 지금 뭐 저번부터 얘기하지만 코스피는 늘 그 저거죠 탱탱볼 저거 탄력 있는 볼 땅에 튕기면 올라가 튕기면 올라가 튕기면 올라가 튕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올라가겠죠 뭐. 예. 코스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위로 그럼 쫙 위로 그러면 쫙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밑으로 그러면 쫙 내려가고 또 위로 그러면 쫙 올라가고 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코스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코스닥하고는 조금 달라요. 코스피하고는. 근데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요. 코스피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 먹으면 뭐 3개월 만에 뭐 한 10%한 15% 먹을 수 있다. 그럼 여기는 한 5, 6개월 만에 20% 먹기도 좀 간당간당하지 않나. 뭐 그렇다고 막 더블이 되는 수익률은 아니지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뭐 더블이 되는 수익률은 아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많이들 안 하시는데 사실은 안전한 종목은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바닥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뭐 이평선도 맞고 의도 터지고 내려와야 되고 하고 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늘 얘기하지만 반발자국만 앞서 나가면 되지 막 갑자기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될 거예요. 오늘 백날 얘기해봐야 내일 돼서 갑자기 상승해버리면 오늘 얘기한 거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캐치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저야 뭐 저만 이제 캐치하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건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얘기할 건 별로 없는데 오후가 워낙 나가리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상승률 200 상한가 종목부터 볼게요. 퀀타 매트릭스가 구라를 한 이틀 치더니 또 상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85,117 뭐 아슬아슬하죠. 잘못하면 풀렸을 수도 있는데 안 풀렸을 거예요. 안 풀렸죠. 마음 먹고 한 거니까 안 풀린 거예요. 아래 꼬리가 길어서 이날 이제 잡을만 했죠. 아래 꼬리가 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또 이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또 쉽게 못 들어가요. 높은데? 쉽게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더 높은 데를 보니까 이게 낮아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높은 거예요. 야, 이걸 해야 되나? 아랫꼬리가 긴 거 이거 해야 되나? 그럴 판이었습니다. 그날, 당일날. 그래서 저도 너무 높아서 못했고요. 아랫꼬리가 길면 무조건 잡는다 했는데 바뀌었죠. 아랫꼬리가 길면 웬만하면 잡는다. 그래서 연상을 갔어요. 갔는데 이틀 또 구라를 치더니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3상을 올라간 거예요. 물량을 여기서 받아놓은 게 없나 봅니다. 한번 볼까요? 부족하니까 더 받았던지 뭔가 물량을 받은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물량을 받고 음봉으로 위장은 했지만 물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물량까지 받고 한 번 더 상승을 한 건데 여기서부터 슈팅을 쐈죠. 그러니까 요게 물량을 짜잘한 거 요거 받으려고 그 이틀 동안 생지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건 마저 딱 받고 여기 거래량 2개 터진 거 보면은 저기랑 이 새끼 덜 받았네. 그렇죠. 여기서 다 받은 게 아니니까. 여기 물량을 여기서 다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여기서 물량을 다 쓴 게 아닐 거예요. 지들 물량 반에다가 개미 반쯤 태워놨는데 그 반쯤 태우는 개미 물량을 여기서 아마 받은 거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검증도 안 되고 아무 뭐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믿음 문제죠. 믿음. 이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어 주시면 고마운 거고. 이 새끼 네가 뭘 알아? 이 새끼 네가 이렇게 뭐 작전도 안 해본 놈이 뭘 알아? 그러면은 또 제가 할 말은 없죠. 왜냐면 그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여기가 적은 거 보면 요 이틀 동안 음봉 거래량이 적은 거 보면은 여기서 개미를 다 태운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반쯤
자기네 물량 있고 반쯤 태웠을 겁니다. 그거 마저 받아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걸 마저 봤더니 저 슈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상한 가까이 들어갔어요. 내일 그러면 얘가 이제 3상인데 보통 이제 상 하나 연상 3상까지 3상까지 가면은 이제 5상을 바라본다고 그랬죠. 근데 5상을 얘가 갈 만한 그릇이 되냐? 5상이 뭐 내일 그럼 60%가 상한가죠. 이 정도. 그리고 90%가 이제 저거죠. 공간은 되는데 얘가 내려오면서 이거는 물량받은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예비 상승이고 그럼 매집이 얘가 요거 보면 제가 봤을 때 매집이 좀 작아요. 매집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그마죠. 다 지워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되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 당일날로 가서 보면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 커요. 이렇게 그쯤에서 볼 때는 이렇게 커요. 매집으로 보이지도 않아. 이쯤에서 보면 이게 매집인가 싶어요. 근데 저도 이거 모양만 보면 아리까리한데 아니 내 여기서 뭐 해먹고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이 회사에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게 뭐 있어. 퀀텀 매트릭스라는 회사가 1년 내내 2년 내내 별일이 없다가 갑자기 생길 일이 뭐가 있냐고. 뭐가 있긴 있겠죠. 뭐 뉴스가 뭐 나왔겠지. 공시나 뉴스가 나왔겠지. 나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뉴스나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그 당일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더 큰 상승, 이 매집보다 더 큰 상승을 한 걸 보면 나중에 저게 작아집니다. 왜? 축척 스케일이 커지면서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이만했다가 이만했다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돌비 썰어오는데 이게 이제 작아져요. 보다 보면 보세요. 작아지지. 나중에 이게 상승이 커지니까 이게 방금은 요만했다가 이만했다가 지금 방금 화면이 이렇게 컸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거 한 10cm 되려나? 화면상 한 10cm 되려나? 근데 10cm 한 10cm 되겠네. 이거 한 10cm 되잖아요. 이 10cm만한 애가 욕 같네. 10cm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한 2, 3cm로 작아진 거예요. 얘가 상승한 크기가 커지니까 얘가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상승을 더해서 여기가 더 큰 상승이 되잖아요.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요만해져. 매집 여러분들 여기 매집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아니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래요. 매집이 안 보인다고. 그럼 제가 여기 매집 있잖아요. 이걸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 보고 찍은 거예요. 제가 매집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HTS 분위기가 그래요. 발음이 안 되냐? 하여튼 그 삼성을 갔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4상을 가냐 5상을 가냐 문제인데 삼성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4상을 노려보세요. 이제 뭐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얘가 내려오면서 나름 그냥 생짜로 온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나름 그래도 뭐가 막 조금씩 보이죠. 예. 잔바리식으로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충분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또 받았지. 충분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물량을 더 받은 건데 그래서 음봉 2개가 나온 건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여기 또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그래도 매집 확보를 많이 꽤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잔바리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올라갈라 치면은 4상 5상까지 공간은 제가 봤을 때 확보는 돼 있는데 이번에 갈지 아니면 쉬었다가 이틀 쉬고 간 것처럼 쉬었다가 갈지 바로 연장 때리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아니면 그냥 안 가고 무너질지 그거는 이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올라갈 그 희망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매집도 했고요. 제가 보니까 물량도 잘 받아놨고 그런 개념으로서는 이제 가능은 하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뭐 누가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죽었대요. 근데 오늘 매니저가 얘기해서 알았는데 소장님 모르시죠? 에휴 뉴스도 안 보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하마스 지도자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물류주가 가길래 해운주가 가길래 이 새끼들 뭔가 그래도 근데 건설주까지 제가 생각해 보진 않고 해운주나 뭐가 가길래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은 했거든요. 뭔 이렇게 팬데믹 비슷한 뭐가 오나 왜 갑자기 오일주가 이렇게 뭐 별거 아니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뭔가 문제가 이렇게 서서히 오다가 빵 터져야 되는데 아니 하마스 지도자가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예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뭐 죽었답니다. 예, 제가 뉴스는 못 봤지만 죽었답니다. 예,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죽었대요. 그래갖고 삥 오다가 죽었다는데, 뭔가 이슈가 빵 터지려면 뭔가 사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마스 지도자가 죽은 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냥 해운주가 갑자기 물류주가 가길래, 해운주하고 물류주가 가길래, 오일이 갑자기 또 올라? 해운주에다가 오일? 야, 이거 해상에 뭔 일이 터졌구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하마스 지도자가 죽은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차트를 보고 뭔 일이 터졌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급하게 터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서서히 뭐 지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샥 올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오일주하고 저 해운 물류가 왜 올라 그랬더니 하마스 지도자가 죽었답니다. 제가 그것까지 맞출 수는 없죠.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어떤 상을 들어갔고요. 10만 뭐 7천이야 뭐야, 10만 7천 상을 겨우 들어갔는데, 뭐 종가상이에요. 보나마나 종가상인데, 우리나라 세 번 좋아하죠. 3단계 1차, 1차 2차 3차, 우리나라는 3세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긴 다 갔는데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여튼 내일은 상한 거있나 깨지진 않았네. 에레 더 올라갔네요. 10만 7천이었는데 10만 8천으로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뭐 천주 올라간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넘겠죠, 뭐. 여기까지 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넘으려고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거기까지 한번 얘가 간 적이 있었나? 없죠. 최초로 흥구석유. 그러면 한국석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어디까지 이제 얘가 뭔가가 되는지. 패밀리적으로 이제 패밀리 매매를 원래 어저께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라이브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 눈이 문제가 생겨서 안 했는데, 얘도 더 갈 수 있는 차트예요. 근데 흥구석유도 더 갈 수 있는 차트가 있긴 있어요. 그럼 결국은 흥구석유가 내일 당장 간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기는 가겠습니다. 보니까 가기는 가겠네요. 여기 양봉과 양봉에 이격이 생기니까 여기 음봉으로 채우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잘 보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양봉과 양봉에 이격이 생기니까 음봉으로 채운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내일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간이 있는데 가야 가는가 보다 하지. 근데 내일 가도 어색할 건 없겠네요. 갭다서 확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무너지고, 나중에 곽철용자리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슈팅을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틀을. 그래갖고 여기랑 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날아가면은, 그게 이제 미션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그거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근데 내일 당장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퀀타 매트리스하고 흥구석유 상한가 종목 봤고요. 나머지 종목은 오늘 뭐 볼 필요, 한 20% 넘는 것만 볼게요. 보기는 하츠 120 돌파입니다. 18에서 22%, 20선을 돌파하든 120을 돌파하든, 돌파하는 종목은 120 돌파가 됐건 20선 돌파가 됐건 60선 같은 건 안 쳐주고요. 이제 18에서 22%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얘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평선을 바로 한 10% 내외에서 10% 안쪽에서 이렇게 돌파할 때는 18에서 20%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딱 잘라서 10% 정도에서 많이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0% 위치에서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이걸 돌파할 때, 오후는 여기까지만 갈고 많은데, 오전에 얘가 돌파를 할 때는 대략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목표가를 측정을 할 때 이게 2배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10%면은 여기도 10% 이상, 이게 12%면 여기도 12% 이상, 그러니까 24%가 되겠죠. 여기가 뭐 9%면은 여기도 9% 이상, 그러니까 29, 18, 18%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만약에 저 밑바닥 어딘가에서 지하실 어디에서 올라온다, 20% 밑에서, 그러면 삐우 에너지 다 쓰고 이게 그냥 목표가가 돼버려요. 요 근처에 매물대를 찾아서 거기 목표가를 딱 집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밑에서는 18에서 22%, 10% 내외에서는 목표가 이 돌파선의 2배, 이평선의 2배, 20선이 됐건 120선이 됐건, 그 다음에 바닥부터 올라올 때는 20% 내외, 여기서부터 20% 이상 밑바닥에서 올 때는 삐우 여기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끝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하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지하실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이렇게 돌파할 줄 알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저 지하실, 너무 위로 그려졌네.
저 지하실에서 올라올 때는 그냥 여기에 목표가까지만 보는 겁니다. 바로 밑에서 한 4%나 3% 이런 데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빵 뚫면은 이거는 이제 18에서 20% 가는데 이 지하실 저 깊은 지하 3층이나 4층에서 올라올 때는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10% 정도 요 돌파선에서 여기가 한 10% 정도 내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 1, 2%는 되겠죠. 여기서 돌파하면은 두 배를 갑니다. 여기 밑에 돌파선까지의 두 배. 그러니까 이게 10%면 여기도 10% 이상. 여기가 15, 12%면 여기도 12%. 그러니까 총 24%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지금 이제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저렇게 고점에 올라가는데 더 가겠습니까? 좀 애매하니까 지금 애매하게 걸쳐놨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예, 걸쳐놨는데 한국석유는 이제 내일 패밀리 매매니까 오늘 이제 요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화공영은 오유 상가고 나서 나 여기 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네요. 근데 내일 이건 좀 애매한데 너무 높아요. 이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뭐 며칠 지나서 하시는 게 맞고 이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가 내일 날아가면은 한국석유도 따라갈 겁니다. 근데 따라가는 건 맞는데 흥구석유가 갭을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석유는 갭도 거의 안 뜨고 종가에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덩다리니까 따라가죠. 흥구석유가 대장이니까 얘가 3% 오르면 한국석유는 1% 올라요. 근데 흥구석유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인데 얘가 1% 내려가면은 한국석유는 대장이 1% 내려가면 얘는 2, 3%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흥구석유를 하는 게 맞죠. 근데 흥구석유가 불시에 상을 들어가 버렸어. 하다 상을 들어갔어. 이걸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상을 들어갈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긴 뉴스도 보고 뭐도 차트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새끼 상 가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흥구석유를 못 들어갈 상황이다. 그럼 빨리 한국석유로 와서 상한가를 노리는 게 아니라 얘를 상한가 근처까지 보통 덩다리 2대장 대장 말고 바로 두 번째 가는 애들 패밀리적으로 봤을 때 흥구석유 다음에 한국석유고 한국석유가 상을 가면 또 흥구석유가 부대장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한국석유가 부대장입니다. 2대장 두 번째 대장 얘가 한 대장이 상에 가면 2대장 같은 경우는 보통 25% 이상 가요. 근데 보통 25, 6%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상을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들면 매수를 해서 20선 닿을 때 자세히 보시면 20선 닿을 때 이런 고점에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20선 닿을 때 어쨌거나 원칙은 지켜야 돼요. 20선 닿을 때 나는 여기까지만 먹고 말 테야.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 분명히 상은 안 들어갈 거야. 왜? 이미 흥구석유가 상을 들어갔으니까 얘는 상을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인데 나는 상을 노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덩다리 매매로 빠른 시간에 16%에서 27%, 10% 정도 먹을 수 있죠. 시장가로 사도 10% 정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패밀리 매매인데 10%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매매를 해서 사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써먹냐. 얘가 갭을 많이 떠서 이렇게 올라간다. 갑자기 15% 정도 갭을 떠서 많이 올라간다. 근데 흥구석유가 갭을 많이 떠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20%까지 갔는데 한국석유가 갭이 낮아. 요만큼 뿐이 안 올라갔어요. 아니면 심지어 종가 근처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죠. 왜? 흥구석유가 대장인데 이만큼 가 있는데 얘도 그럼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거꾸로 흥구석유가 갭을 많이 뜬 거는 맞아. 근데 한국석유가 얘도 갭을 똑같이 많이 떴어. 걔도 15% 정도 됐는데 얘도 15% 떴어요. 그러면 얘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매매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루 만에 오늘은 흥구석유가 대장인데 내일 바로 한국석유로 대장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2, 3일 뒤에 바꾸든가.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패밀리 매매를 할 때 나는 오늘 흥구석유 상을 못 들어갔으니까 내일 한국석유를 노려볼 거야. 이거 흥구석유가 갭을 많이 뜨면 얘가 갭을 적게 떠라 막 기도하다가 정말 적게 한 4, 5% 정도뿐이 안 떴다. 그러면 아싸 흥구석유 무너지기 전까지 난 이걸로 버텨야지. 어디까지 먹어야지. 목표가 여기까지 먹어야지. 그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흥구석유가 대장인데 얘가 갭을 많이 떴는데 한국석유도 갭을 많이 떴어요. 이만큼 많이 떴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 뭐 예를 들어서 15% 이런 데서 17% 이런 데서 시작을 해. 그럼 이거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잡자마자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잡으시면 안 돼요. 갭이 낮을 때 잡는 겁니다. 갭이 낮을 때 잡더라도 흥구석유가 낮은 데서 긁어서 올라가든 높은 데서 갭을 떠서 올라가든 흥구석유가 하여튼 올라갔을 때 한국석유를 잡는 거지. 흥구석유 자체가
종가에서 나가리가 된다든가 갭에서 무너진다든가 이러면 한국 석유도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한국 석유가 갭을 떠서 버티든 갭을 안 뜨고 긁어서 올라가든 이렇게 둘 중에 뭐가 돼야 흥구석유가 그렇게 돼야 한국 석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대장을 하는 거지. 대장은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덩다리를 한답시고 한국 석유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잘 모르시면 방송이나 밴드에 이제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흥구석유가 바닥부터 종가 근처부터 올라갔는가 아니면 갭을 많이 떠서 올라갔는데 안 무너져 버텨 이럴 때는 한국 석유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언제 잡느냐 갭이 흥구석유 대장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갭이 낮을 때 쟤는 갭이 여기인데 나는 갭이 이렇게 낮아 그러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흥구석유가 만약에 갭이 아니라 긁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석유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흥구석유 차트를 같이 보면서 저 새끼가 하락하기 전까지 난 이거 버텨야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버텨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상한가 매매입니다. 전날 상한가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상한가 매매인데 이런 패밀리 매매도 상한가 매매에서 이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주된 이유는 저 상한가 매매가 아니라 그 패밀리 매매를 방송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 개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거분이 없네요. 나머지는 다 윗골이 나왔습니다. 다 무너졌거든요. 윗골이 다 보이시죠? 방송할 게 없어요. 오늘은 근데 패밀리 매매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밴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매매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굉장히 더웠죠. 좀 시원한 거 좀 드시면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어이구 깜짝이야 알람이 울리네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